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좀 넘긴 지 나흘 만인 6일 새벽에 국회를 좀 통과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이 되겠는데요. 총 지출은 정부안인 429조 원에 비해서 1,374억 원가량 줄어들면서 428조 8,626억 원 규모로 좀 최종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이노믹스에 다시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 우리가 다시 한번 제이노믹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자, 우리가 오늘 새벽이죠. 어떻게 보면 정확한 시간을 보면 오늘 0시 40분에 해결이 됐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내년 예산안이라는 게 정부가 이런 어떤 품목, 이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쓰겠다, 이런 부분들이 통과됐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428조 약 9천억 정도를 일단 실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어떻게 보면 예산이 통과됐다고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내년 예산 가운데서 428조 예상보다 많은 부분인데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본적인 키워드가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하려고 그러면 결국 실탄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이 어떻게든 통과됐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이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이번에 428조 약 9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 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도 약 7.1% 증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28조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작년 대비로 7.1% 이렇게 매년 7.1% 증가하는 것은 결국 9년 만에 높은 증가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이모저모 쓸 돈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 정부의 상당히 경제와 그리고 사회를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로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키워드가 보건복지 그리고 고용 부분에 있어서 144조 7천억 정도를 일단 지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건에 대한 부분은 진짜 여러분께서 아실 것이고 이제는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복지 그리고 고용을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의 예산이 예상보다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 내년은 올해보다 여러 가지 고용이나 그런 일자리가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어떤 관점의 말씀을 좀 잠깐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이 SOC 투자입니다. 통상 SOC 투자라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뭐 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 바닥이나 도로나 모두 인프라나 또 철도 이런 부분들을 SOC라고 그러는데 통상 어느 정부나 들어서 SOC 투자를 많이 합니다. SOC 투자가 결국 건설과 토목이기 때문에 SOC 투자를 많이 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건설이나 이런 부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요. 그것이 결국 일자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SOC 투자를 많이 한다는 그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SOC 투자를 많이 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만 일자리의 질이 퀄리티가 좋을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문이지만 일단 SOC 투자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겠고요. 다만 정부가 기본 기초안은 SOC 투자를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은 보건복지를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SOC 투자는 이미 다 완성됐다 그런 관점으로 예상보다 좀 많이 좀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약 19조 어떻게 보면 올해 예산 대비로 3.1조가 좀 삭감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죠. 이와 관련돼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무슨 이렇게 쪽지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카톡 예산이라 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내년 6월과 겨냥을 해가지고 일단 뭐 철도 사업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종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는데 시작 현재 현대산업개발은 200원의 약세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약 450원의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번에 SOC 투자 관련돼 가지고 이 시각 건설업종의 주가는 예상보다 좀 둔감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화두는 결국 법인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증시가 최근 들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조세제도 개편, 즉 쉽게 말씀드리면 감세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고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물론 이것이 내년 될지 뭐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은 내년보다도 내후년에 좀 하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그만큼 국가가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디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끌어내야 할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도 법인세 인하하면서도 일단 내년보다 내후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법인세 인하는 국가가 돈이 없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한국은 좀 반대적인 이면입니다. 법인세를 좀 물론 특정 기업이겠죠. 현대 보니까 10대 기업을 주로 밴드가 대상일 것 같고요. 법인세가 최고 25%가 된다고 그러면, 즉, 23에서 25%, 즉, 어떻게 보면 2%포인트가 올라간다 그러면 10대 기업이 약 1조 3천억 정도 법인세를 더 낸다는데요. 제가 볼 때 삼성전자 작년과 올해 기준으로 거의 다 소위 2배 이상의 어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이익이 났기 때문에, 결국 10대 기업 관련돼서 1조 3천억이면 법인세가 그렇게 기업의 경영활동에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페이퍼를 좀 보니까
보니까요. 이렇게 법인세가 최고 25%가 2% 포인트가 늘어난다면 투자나 고용이 줄어서 GDP가 0.3% 감소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기업들이 좀 안아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방향 무엇보다 내년에 실탄이 일단 중요하게 이제 결정된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SOC 투자가 어떻게 보면 예산 기초안보다는 소폭이나 올랐다는 것 그리고 내년 들어서는 이제 보건복지 그리고 고용 예산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제이노믹스를 좀 풀어보면 결국 일자리 창출이 되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좀 약간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고 이것이 결국 경제와 소비로 연결된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도 확대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보면 내년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 이런 어떤 페이퍼를 대신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